어머님! 제가 배추 속을 같이 넣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 같은데 어제 네일아트를 새로 받아서 이 손톱에 고춧가루 물이 들면 절대 안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 손목이 너무 시큰거려서 젓가락 하나도 못 들겠어요. 어떡해. 민호 씨, 나 대신 자기가 2배로 열심히 해줄 거지? 응? 야무지게 깎아놓은 사과를 포크로 콕 찍어 입에 쏙 넣으며 내 눈을 똑바로 보고 눈웃음을 치는 며느리. 하지만 그 등 뒤로 명품 로고가 박힌 묵직한 가방이 툭 하고 쓰러졌다. 방금까지 저 무거운 가방을 한 손으로 번쩍 들고 들어오던 걸 내가 못 봤을 줄 아니? 이야기에 앞서 무료로 가능한 구독과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행운이 찾아갑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하트를 꾹 눌러드릴게요. 수원의 칼바람이 어찌나 매섭던지 팔달산 자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마치 살을 애는 듯 했습니다. 11월 중순이 넘어가면 이 동네 공기는 유독 더 차가워지는 것 같습니다. 잿빛 구름이 잔뜩 낀 하늘 아래 우리 집 마당 한가운데에는 어제 새벽부터 제가 혼자 씨름하며 절여놓은 배추 100포기가 거대한 초록색 산맥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배추 숨이 죽어가는 그 특유의 짭조름하고 비릿한 냄새, 그러면서도 은근히 단내가 나는 그 냄새가 매살로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요. 저는 허리를 두드리며 끙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 관절에서는 우두둑 소리가 났고 고무 장갑을 낀 손은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김장 대한민국 며느리들에게는 공포의 단어이자 시어머니들에게는 1년 중 가장 뼈가 삭는 노동의 날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김치를 담그는 날이 아닙니다. 1년 동안 가족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한다는 거창한 명분 아래 며칠 밤낮을 꼬박 노동에 바쳐야 하는 고난의 행군이지요. 아이고, 내 허리야, 누가 이 고생을 알아줄꼬 팔자려니 해야지 혼잣말을 하며 마당 한 구석을 보니 남편 박상철 씨는 팔자 좋게 마루에 걸터 앉아 담배 연기를 뻐끔뻐끔 내뿜고 있더군요. 러닝 셔츠 바람에 두툼한 점퍼 하나 걸치고 세상 편하게 앉아있는 꼴을 보자니 부하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 옆에는 재떨이로 쓰는 참치 캔 하나가 놓여 있고 바닥에는 담배꽁초가 두어 그게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보. 거기 앉아서 담배만 피우지 말고 저기 창고에서 제일 큰 빨간 고무 대야 좀 끌어다 줘요. 배추 물기 빼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기 수도가 호스 좀 이리 당겨줘요. 제 목소리에 날이 서 있는 걸 알았는지 남편은 헛기침을 크음 하고 두어 번 하더니 아주 느릿느릿 엉덩이를 뗐습니다. 마치 엉덩이에 본드라도 붙여놓은 듯 무겁게 일어나는 폼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참 며느리 오면 시키지. 뭘 벌써부터 난리야. 애들 올 때 다 됐는데. 좀 쉬엄쉬엄 하지. 유난 떨지 마라. 좀 남편의 저 태평한 소리에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턱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남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김장이란 게 온 가족이 둘러앉아 빨간 양념 버무리는 게 시작이 아닙니다. 좋은 배추를 사서 누런잎 다듬고 반으로 쩍 갈라 소금치고 소금물 농도 맞춰 절이고 새벽에 일어나 한 번씩 뒤집어주고 그 무거운 걸 찬물에 3번, 4번 헹궈서 흙먼지를 털어내고 물기를 빼는 이 전초전이 진짜 전쟁이라는 것을요. 이걸 다 해놔야 며느리가 오자마자
양념을 바를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은 몰라도 한참 몰라요. 지금 물기 안 빼놓으면 양념 바를 때 물 나와서 김치 다 망쳐요. 그리고 새아가 오면 옷 버린다고 난리 칠 텐데 험한 꼴 보기 싫으면 미리미리 씻어서 받쳐놔야 한다고요. 물 뚝뚝 떨어지는 배추를 개가 만지려고나 하겠어요? 얼른 대하나 줘요. 저는 툴툴거리며 차가운 물 속에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고무장갑의 냉기를 타고 피부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끊어질 듯 시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배추를 건져 꾹꾹 눌러 짤 때마다 제 손목도 같이 비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배추 한 포기가 물을 먹으면 3kg은 좋게 넘는데 이걸 100번이나 들어 올렸다 놨다 해야 하니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사실 오늘 며느리 지은이가 온다고 해서 큰 기대를 건 건 아닙니다. 아들놈과 결혼한 지 이제 겨우 2년 차 작년에는 신혼여행 다녀오느라 김장에 빠졌고 올해가 시댁에서의 첫 김장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 김장하는 거 싫어하는 거 압니다. 그래도 명색이 맏며느리인데 시어머니 혼자 며칠 전부터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 전날 와서 잠이라도 자고 도우면 얼마나 예쁠까요? 하지만 그런 기대는 언감생심, 당일 아침 일찍 오라고 신신당부한 것만이라도 지켜주길 바랐습니다. 민호 녀석은 왜 전화를 안 받아? 지금쯤이면 도착할 때가 됐는데 저는 젖은 고무장갑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대문을 힐끔거렸습니다. 벌써 시계 바늘은 오후 2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한다더니 점심때가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인 아들 내외 때문에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배추는 산더미처럼 쌓여있지 양념에 들어갈 가시랑 쪽파는 아직 다듬지도 못했지 무채는 언제 썰 것이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은 대야 하나 끌어다 주고는 다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마당까지 들리는 걸 보니 또 야구나 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들리는 아들 민호의 목소리에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왔구나. 늦었어도 왔으니 됐다. 일손이 둘이나 왔으니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지. 저는 반가운 마음에 고무장갑도 벗지 못하고 젖은 앞치마를 휘날리며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늦게 온 건 괘씸하지만 그래도 얼굴 보면 반가운 게 자식 아닙니까? 힘든 것도 있고 버선발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대문이 끼익 열리고 들어서는 며느리의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달리던 발걸음을 멈추고 제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 했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김장을 하러 온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텔레비전 연말 시상식 레드카펫을 밟으러 가는 여배우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화려하고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이었습니다. 새아가는 눈이 부시게 하얀 순백의 롱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티끌 하나 묻지 않은 그 고급스러운 코트는 무릎 아래까지 내려와 있었고 그 밑으로는 바닥에 질질 끌릴 듯한 펄럭이는 크림색 와이드 팬츠가 보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발에는 굽이 좋기 7cm는 되어 보이는 뾰족한 아이보리색 앵클부츠를 신고 또각또각 걸어 들어오고 있었지요. 김장하러 온 시댁 마당, 그것도 배추 절인 물이 흥건하고 고춧가루가 날리는 이곳에 저런 차림이라니. 마치 전쟁터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꼴이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잘 지내셨죠? 어머, 날씨가 너무 춥다. 새아가는 코끝을 찡긋거리며 특유의 간드러지는 콧소리로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뽀얀 얼굴에는 잡티 하나 보이지 않게 공들인 화장이 되어 있었고 양볼은 복숭아처럼 발그레했으며 입술은 앵두 같은 틴트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뷰러로 집어올린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는 게 예쁘긴 참 예뻤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예쁜 얼굴보다 저 하얀 코트에 튈 시뻘건 고춧가루 국물부터 걱정이 되더군요. 저 비싼 옷에 김치 국물이라도 한 방울 튀면 분명 드라이클리닝 비용 달라고 할 텐데 말입니다. 아니, 돈을 떠나서 김장하러 온 사람의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기가 찼습니다. 그래, 어서 와라. 차 막히진 않았고 오느라 고생했다. 그런데 새아가 너 옷차림이 그게 뭐니? 김장하러 오면서 세상에 감히 흰옷을 입고 오면 어떡해. 너 지금 제정신이니? 저기 마당에 고춧가루 날리는 거 안 보여? 제가 걱정과 타박이 섞인 말투로 묻자 며느리는 아차 싶었다는 듯 입을 가리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 연기가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헐리우드 배우 뺨칠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늘 오전에 정말 친한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강남 예식장에 잠깐 들렀다. 오느라 옷을 못 갈아입었어요. 민호 씨가 엄마 기다린다고 늦었다고 빨리 가야 한다고 옆에서 막 재촉하는 바람에 집에 들릴 시간이 없었지 뭐예요. 저도 너무 속상해요. 며느리는 옆에 짐을 들고 서 있는 아들을 슬쩍 흘겨보며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아들 녀석은 며느리의 눈치를 보더니 멋쩍은 듯 머리를 극적이며 거들었습니다. 아, 맞아요. 엄마 지은이가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제가 막 끌고 왔어요. 수원 톨게이트 빠져나오는데도 한참 걸려서 마음이 급했거든요. 일단 들어가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면 되죠. 뭐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게 제 마누라 감싸느라 엄마 속 뒤집어지는 건 모르는 모양입니다. 친구 결혼식? 오늘이 토요일이니 결혼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각이 오후 2시가 훌쩍 넘었습니다. 오전에 결혼식 보고 밥 먹고 출발해도 옷 갈아입을 시간은 충분했을 겁니다. 핑계가 너무 빤히 보였지만 오랜만에 온 자식들 면전에 대고 화를 낼 수는 없어. 꾹 참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얼른 들어가서 옷부터 갈아입어라. 네가 입을 몸빼 바지랑 꽃무늬 앞치마 안방 장롱에 꺼내놨으니까 그거 입어. 그리고 양말도 두꺼운 거 신어라. 발 시리다라. 저는 혀를 차며 두 사람을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육감은 뭔가 찜찜하다고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까 차에서 내릴 때 보니 며느리가 들고 있던 그 명품 로고가 박힌 가방. 꽤 묵직해 보이던데 그걸 한 손으로 번쩍 들고 현관 계단을 공중공중 올라오던 모습이 뇌리에 스쳤습니다. 가녀린 척은 다 하면서 힘은 장사네 싶었지요.
잠시 후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온 며느리의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뒷목을 잡을 뻔했습니다. 몸빼 바지는 입었습니다. 그런데 위에는 여전히 하얀색, 그것도 털이 복슬복슬하게 날리는 앙고라 니트를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얀 앙고라 털에 빨간 고춧가루가 끼면 세탁소 할아버지가 와도 못 빼낼 텐데 말이죠. 게다가 그 털이 김치 양념에 들어가면 우리가 1년 내내 털 김치를 먹어야 한다는 걸 모르는 걸까요? 새아가 위에는 갈아입을 옷 안 가져왔니? 그거 털 엄청 날리고 양념 묻으면 큰일 난다 버려야 해. 아, 어머님. 제가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깜빡하고 상의를 안 챙겨왔지 뭐예요. 민호 씨 차에도 여벌 옷이 없고 정말 죄송해요. 조심해서 할게요. 앞치마 하면 괜찮아요. 며느리는 해사하게 웃으며 주방 식탁 위에 놓여있던 사과 바구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 이 사과 때깔 좀 봐. 진짜 맛있겠다. 어머님, 저 이거 하나만 먹어도 돼요? 아침부터 결혼식장 뷔페도 못 먹고 쫄쫄 굶어서 너무 배고파요. 현기증 날 것 같아요. 그래, 먹어라. 깎아줄 테니. 이리 줘. 제가 젖은 손을 닦고 과도를 집어들려는데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깎을게요. 어머님은 배추 때문에 바쁘시잖아요. 제가 이 정도는 해야죠. 그러더니 며느리는 과도를 집어들고 사과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폼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사과 껍질을 깎는 건지 사과살을 도려내는 건지 모를 정도로 두껍게 깎아내는 솜씨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며느리의 태도였습니다. 사과 껍질이 끊어질 듯 말 듯 위태롭게 이어지는 동안 며느리는 한 번 깎을 때마다 아야, 어휴, 하는 신음소리를 내며 엄살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칼을 쥔 손이 파르르 떨리는 게 마치 수전증 걸린 사람 같았습니다. 왜 그러니? 손 베었어? 피나니? 제가 놀라서 다가가 쳐다보자 며느리는 칼을 내려놓고 왼쪽 손목을 부여잡으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눈가에는 어느새 그렁그렁한 눈물까지 매달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베인 건 아닌데. 사실 며칠 전에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듣다가 손목을 좀 심하게 삐끗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무거운 거 들지 말고 손목 쓰지 말라고 했는데 사과 깎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들어갈 줄 몰랐어요. 그 순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편은 며느리의 가녀린 신음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손목을 다쳤어? 아니, 여보. 당신은 애 손목이 저런데 사과를 깎게 해? 며느리 오자마자 부려먹지 못해서 안달이야? 남편이 저를 향해 눈을 부라리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시켰습니까? 본인이 배고프다고 먹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아들 녀석도 쪼르르 달려와 며느리의 손목을 주물럭거리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많이 아파? 멍든 거 아니야?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얼음찜질이라도 해줄까? 아잉, 아니야. 민호 씨 그냥 좀 시큰거리는 정도야. 어머님 혼자 김장하시는데 내가 누워있을 순 없잖아. 참을 만해. 며느리는 촉촉한 눈망울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표정이 어찌나 가련해 보이는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제가 며느리 손목을 비틀어서 부러뜨린 악덕 시어머니인 줄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나 누가 너 보고 사과 깎으라고 시켰니? 네가 배고프다고 먹는다고 했지. 그리고 손목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지 왜 미련하게 칼을 잡고 있어? 저기 가서 앉아 있어라. 제가 퉁명스럽게 말하자 며느리는 죄송해요. 어머님 도움이 못 돼서 하고 말꼬리를 흐리며 식탁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멀쩡한 오른손으로 포크를 집어 삐뚤빼뚤 깎아놓은 사과를 콕 찍어 입에 넣더군요. 손목이 아프다면서 사과 먹는 손은 참 빠르네. 아주 입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KTX 저리 가라야. 속으로 꿍얼거리며 저는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물기를 덜 뺀 배추를 커다란 채반에 옮겨 담는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한 포기에 물을 머금어 돌덩이처럼 무거운 절임 배추. 이걸 혼자 나르려니 벌써부터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했습니다. 민호야. 나와서 배추 좀 날라라. 너까지 거기서 그러고 있을래? 제가 마당에서 소리치자 방 안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지은이 손목에 파스 좀 붙여주고 나갈게요. 5분만 기다리세요. 5분? 파스 하나 붙이는데 무슨 5분이 걸립니까? 스티커 떼서 척 붙이면 3초면 될 일을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혼자 끙끙대며 배추를 나르고 있는데 주방 창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에서 하는 소리가 웅웅거리며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나 이거 파스 냄새 너무 싫어. 코찡의 냄새나. 그래도 붙여야 빨리 낫지. 우리 자기는 피부가 약해서 금방 빨개지네. 내가 호해줄게. 아프지. 막개가 쏟아지는 두 사람의 대화에 저는 들고 있던 배추를 대야에 쾅 하고 던져버렸습니다. 고무 장갑 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김장하러 와서 신혼여행 놀이를 하고 있어? 시어머니는 밖에서 동태가 되어가고 있는데 잠시 후 아들이 건들거리는 걸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며느리가 종종 걸음으로 따라 나왔습니다. 왼쪽 손목에는 손바닥만한 커다란 파스를 떡하니 붙이고 한 손으로는 허리를 짚은 채 말입니다. 어머님, 저도 도울게요. 무거운 건 못 들어도 앉아서. 양념 바르는 건 할 수 있어요. 저 때문에 어머님 너무 고생하시면 안 되잖아요. 며느리가 세상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하얀 앙고라 니트와 네일아트로 반짝이는 뽀얀 손가락을 보니 오늘 김장은 아무래도 저 혼자만의 외로운 전쟁이 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됐다. 넌 그냥 저기 돗자리에 앉아서 마늘이나 찧어라. 그건 손목 안 아프게 살살 콩콩 찧으면 되니까. 절구통 저기 있다. 제가 돌절구와 마늘이 담긴 바구니를 밀어주자 며느리는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방긋 웃었습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어머님. 며느리는 돗자리에 우아하게 앉아 마늘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콩콩콩 마치 소꿉놀이를 하듯 아주 살살 리듬을 타면서 말이죠. 저 속도로 마늘을 찢어가는 내년 봄에나 양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한 소리 하려는 찰나 며느리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 어떡해. 민호 씨,
나 회사 부장님한테서 급한 연락이 왔는데 잠깐만 통화 좀 하고 올게 주말인데 눈치 없이 정말 며느리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쪼르르 마당 구석 담벼락 밑 그늘진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통화하는 척하며 그녀가 향한 곳은 제가 일하는 곳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였습니다. 저는 배추를 버무리며 곁눈질로 며느리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통화를 한다던 며느리가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 화면을 보며 양손 엄지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메시지를 보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데 아프다던 그 왼쪽 손목을 아주 자연스럽게 180도 획 꺾어서 머리끈으로 머리를 묶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젓가락도 못 든다던 손목이 저렇게 유연하게 돌아간다고 요가하다 삐끗했다는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머리를 묶고 나서 휴대폰을 들어 셀카까지 찍는 여유를 부리더군요. 입술을 쭉 내밀고 V자를 그리는 그 손가락에는 조금의 불편함도 없어 보였습니다. 속에서 뜨거운 용암 같은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여우 같은 것이 지금 시어머니를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구나. 방금 전까지 아프다며 파스를 붙이고 엄살을 피우던 그 손목이 어떻게 저리도 유연하게 꺾여서 머리카락을 묶을 수 있단 말입니까? 심지어 셀카를 찍는 저 여유만만한 표정이라니.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너 인연 내 눈은 못 속인다 하고 등짝을 후려치고 싶었지만 저는 꾹 참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소리를 지르면 남편이나 아들놈은 분명 아픈 사람한테 왜 그러냐, 엄마가 잘못 본 거다 하며 저를 의부증 환자 취급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물증이 있어도 시어머니 말은 잔소리로 듣는 남자들이니까요. 저는 짐짓 아무것도 못 본 척 부글거리는 속을 다스리며 묵묵히 배추에 양념을 바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잠시 후 통화를 마친 것처럼 꾸민 며느리가 총총걸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부장님이 주말인데도 자꾸 업무를 물어보셔서 설명해 드리느라 늦었어요. 아유, 진짜 직장 생활 너무 힘들다. 이제 진짜 열심히 할게요. 며느리는 다시 돗자리 위로 올라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마늘을 찢는 신용을 다시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한 손으로 턱을 괴고 다른 한 손으로만 절구공이를 잡고 툭툭 건드리기만 하더군요. 아들 녀석은 제 눈치를 보며 낑낑대고 배추를 나르고 있었지만 제 마누라가 저러고 농땡이 피우는 건 전혀 보이지 않는지 그저 싱글벙글 웃기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부터 경쾌한 클락션 소리가 울리더니 대문이 활짝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문이 왜 열려 있어? 제 딸 수진이었습니다. 양손 가득 짐을 든 수진이는 현관에 들어오자마자 마당의 풍경을 매의 눈으로 쓱 훑어보았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하는 저와 오빠 그리고 하얀 앙고라 니트를 입고 우아하게 앉아 마늘을 쓰다듬고 있는
새언니 수진이의 눈매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닮아 눈치가 빠르고 할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평소에도 여우 같은 올케를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아가씨 왔어요? 차 막히는데 오느라 고생했네. 며느리가 반색하며 엉덩이를 들썩였지만 수진이는 짐을 마루에 쿵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언니 앉아 있어요. 일어서지 말고. 근데 언니 옷이 그게 뭐예요? 김장하러 온 사람 맞아요? 무슨 잡지 화보 찍으러 왔나 봐요? 여기 마당 흙바닥인 거 몰라요? 수진이의 거침없는 돌직구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당황으로 굳어졌지만 곧바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야, 아가씨, 내가 오전에 급하게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어. 그리고 나 며칠 전에 요가하다가 손목도 좀 다쳐서 옷 갈아입을 정신이 없었어. 너무 아프네. 며느리가 파스 붙인 왼쪽 손목을 들어 보이며 잉잉거렸습니다. 하지만 제 딸 수진이가 누굽니까?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진돗개 같은 아이입니다. 수진이는 코웃음을 흥치며 며느리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손목이요? 요가하다가? 어디 봐요. 얼마나 다쳤길래. 1년에 한 번 있는 김장날 시어머니 혼자 저 고생을 하게 만들어요? 뼈라도 부러졌어요? 수진이가 며느리의 손목을 낚아채듯 잡으려 하자 며느리는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치 불에 댄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더군요. 아야. 아가씨, 너무 세게. 잡지 마요. 진짜 아프단 말이에요. 살살 좀 해줘요. 야, 박수진. 너 왜 그래? 형수 아프다잖아. 너 오자마자 시비야? 옆에서 배추를 나르던 아들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못난 놈, 동생한테 반가운 척은 못할 망정 소리는 왜 질러? 제 속이 또 한 번 뒤집어졌습니다. 오빠는 좀 빠져 있어. 상황 파악 안 되면 입 다물고 배추나 날라. 엄마도 이리 와서 좀 앉아요. 내가 할게. 엄마 얼굴이 반쪽이 됐네. 수진이는 걷어붙인 소매 사이로 드러난 야무진 팔로 고무 장갑을 끼며 저를 돗자리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러고는 며느리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눈빛에서 레이저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언니, 손목 아프면 마늘 찢는 것도 힘들겠네요. 절구공이 무게가 꽤 나가잖아요. 손목에 무리 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천천히 조심해서 하고 있었어. 어머님 도우려고. 그럼 마늘 그만 찢고 저랑 같이 무채 썰어요. 칼질은 손목 스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팔 전체 힘으로 밀어버리는 거니까. 손목엔 무리 안 가요. 제가 채칼 드릴 테니까. 언니는 무만 잡고 밀어요. 힘은 제가 옆에서 도와줄 테니까. 수진이는 며느리가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며느리 앞에 커다란 제주 월동 무와 날카로운 채칼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며느리의 동공이 지진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무채 썰기, 그거 김장 노동 중에서도 상노동 아닙니까? 팔뚝 힘이 들어가야 하고 자칫하면 손톱이 나갈 수도 있는 위험한 작업이죠. 게다가 하얀 니트에 무즙이 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 알겠어. 근데 내 옷이 이거 드라이클리닝 한 건데. 무즙 튀면 안 지워질 텐데. 며느리가 옷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려 하자 수진이는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가방을 뒤적거렸습니다. 아, 옷 걱정 마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엄마가 밭일할 때 입는 비닐 우비 가져왔거든요. 이거 입으면 절대 안 묻어요. 방수 완벽해요. 수진이는 가방에서 샛노란, 아니 형광색에 가까운 촌스러운 비닐 우비를 꺼내 며느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공사장에서나 입을 법한 등 뒤에 안전 제일이라고 적혀 있을 것만 같은 투박한 우비였습니다. 며느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우비를 받아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절했다가는 일하기 싫어서 핑계 댄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비닐 우비를 입은 며느리의 꼴은 정말이지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로 가관이었습니다. 강남 미용실에서 세팅했다는 우아한 웨이브 머리와 명품 귀걸이 그리고 화려한 화장을 한 얼굴 아래로 샛노란 비닐 우비를 걸치고 있으니 마치 벌칙 수행 중인 코미디언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창피한지 자꾸 옷매무새를 만지작거렸지만 수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물을 턱하니 안겨주었습니다. 자, 언니. 이렇게 물을 잡고 채칼 위에서 아래로 팍팍 미는 거예요. 끊어치지 말고 한 번에 쭉 밀어야 채가 예쁘게 나와요. 오빠는 멍하니 있지 말고 무 계속 씻어서 날라줘. 수진이의 현장 지휘 아래 김장 작업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활기라기보다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전장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목이 아픈 척하며 살살 문지르더군요. 슥슥 무가 갈리는 소리가 아니라 물을 간지럽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언니, 그렇게 해서 언제 다 해요? 해지고 나서 양념 바를 거예요? 더 세게 팔뚝에 힘 딱 주고 그래야 채가 굵고 일정하게 나오죠. 제가 시범 보여드렸잖아요. 수진이가 옆에서 채근하자 며느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시누이 등살에 못 이겨 점점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쉭 무 갈리는 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아윽, 힘들어, 팔 아파. 며느리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다던 손목은 이미 잊은 지 오래인 듯 물을 잡은 양손에 힘이 팍팍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무가 단단해서 어설프게 힘을 주면 밀리지 않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힘을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뒤에서 보니 등 근육이 꿈틀거리는 게 아주 힘이 장사였습니다. 어머 언니, 손목 아프다더니 무는 엄청 잘 미네. 역시 젊어서 그런가. 회복력이 진짜 빠르다. 아까는 사과도 못 깎더니 지금은 천하장사네. 수진이가 비꼬듯 툭 던지자 며느리는 흠칫 놀라며 동작을 멈칫했습니다. 아, 아니야. 지금 억지로 참고 하는 거야. 어머님 도와드려야 하니까. 나 지금 손목 끊어질 것 같아. 아가씨는 내 맘도 모르고 참고 하는 것 치고는 너무 잘하는데. 그리고 언니, 아까 손목 아프다고 했을 때 왼쪽 아니었어요? 지금 무 잡고 미는 손은 왼쪽이 더 힘 많이 들어가는데? 수진이의 예리한 지적에 며느리는 당황하여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그게 아프지만 요령껏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무채가 쌓여갈수록 며느리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땀이 흘러내려 공들인 화장이 번지기 시작했고 하얀 니트는 우비 속에서 땀으로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우 같은 며느리가 이렇게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어머니, 무채 이만큼이면 됐어요? 더 썰어요? 수진이가 묻자 저는 대야에 가득 찬 무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정도면 됐다. 이제 고춧가루 넣고 버무리면 되겠다. 세아가, 너도 이제 그만하고 좀 쉬하니 마무리만 하고 쉬어라 쉬라고 하려다 괘씸해서 말을 바꿨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끝났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비는 지금부터였습니다. 그때 사건이 터졌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 남은 무 조각을 갈다가 짜증이 났는지 신경질적으로 채칼을 확 밀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중심을 잃은 손이 미끄러지면서 무채와 고춧가루를 섞어 놓은 커다란 대야 모서리를 팔꿈치로 강하게 쳐버린 것입니다. 어머, 야! 며느리의 비명과 함께 대야가 기우뚱하더니 그 안에 담겨있던 시뻘건 고춧가루 물과 무채들이 공중으로 붕 떠올랐습니다. 슬로우 비디오처럼 날아오르는 붉은 물결. 다행히 며느리는 노란 우비를 입고 있어서 옷은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 배추를 정리하던 저였습니다. 철썩. 하늘로 솟구쳤던 김치 양념 국물이 중력의 법칙을 따라 정확하게 제 얼굴과 상반신으로 낙하했습니다. 푸흡. 따가운 고춧가루 국물이 눈, 코, 입 할 것 없이 들이닥쳤습니다. 순식간에 눈앞이 캄캄해지고 얼굴이 불타는 듯 화끈거렸습니다. 엄마, 여보, 수진이와 민호, 그리고 마루에 있던 남편까지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저는 눈이 너무 따가워 뜰 수가 없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눈이야. 내 눈에 고춧가루 들어갔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눈을 부여잡고 뒹굴었고 수진이는 급하게 수도가로 달려가 물바가지에 물을 퍼왔습니다. 엄마, 눈 뜨지 마. 씻어내야 해. 오빠, 수건 가져와 빨리. 수진이가 제 얼굴에 물을 끼얹으며 고춧가루를 씻어냈습니다. 매운기가 눈점막을 찌르는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눈물이 줄줄 흐르고 콧물까지 범벅이 되어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머님, 어떡해요? 죄송해요. 제가 손목에 힘이 갑자기 풀려서. 흑흑. 며느리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걱정보다는 자기 변명에 더 가까웠습니다. 잠시 후 겨우 눈을 뜬 제 앞에는 엉망진창이 된 김장터와 노란 우비를 입고 울먹이는 며느리, 그리고 잔뜩 화가 난 표정의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화살이 향한 곳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거봐. 내가 뭘 했어? 아픈 애 억지로 시키니까 사달이 나지. 당신이랑 수진이가 애를 너무 몰아세워서 그런 거 아니야. 남편이 삿대질을 하며 저와 수진이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이 따가워 죽겠는데 남편의 저 소리를 들으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엄마가 얼굴에 고춧가루 뒤집었었는데 새언니 감싸는 게 먼저야? 수진이가 바가지를 집어 던지며 대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디서 아비한테 눈을 불하려. 며느리가 일부러 그랬겠냐? 손목 아프다는 애한테
물을 썰라고 시키니까 힘이 빠져서 그런 거 아니냐고. 니들이 애 잡을 뻔했어. 아들 민호 녀석도 며느리 어깨를 감싸 안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수진아, 너 형수한테 너무했어. 지은이 놀란 거 안 보여? 지은아, 괜찮아? 안 다쳤어? 이 남자들이 정말 단체로 미친 게 분명합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퉁퉁 부은 건 저인데 멀쩡한 며느리한테 괜찮냐고 묻다니요. 며느리는 이때다 싶었는지 훌쩍거리며 오열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흑흑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수진 아가씨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손목이 너무 아파서. 그만 어머님 죄송해요. 흐앙 며느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며느리를 달랬습니다. 아이고 됐다. 울지 마라. 내 잘못 아니다. 시어미랑 시누이가 득달같이 달려드니 긴장해서 그런 게지. 어서 들어가서 씻고 좀 쉬어라. 옷 버릴라. 네 죄송해요. 너무 놀라서 가슴이 벌렁거려요. 며느리는 비틀거리는 척하며 남편과 아들의 부축을 받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시어머니는 마당 흙바닥에 앉아 있는데 며느리는 양쪽에서 호위무사를 대동하고 방으로 들어가다니. 이게 콩가루 집안이 아니고 뭡니까? 며느리가 방 문턱을 넘기 직전 슬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있는 저와 눈이 마주쳤지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며 묘한 미소를 짓는 것으려 성공했다. 그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무채 썰기 지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그리고 시누이의 길을 꺾어놓기 위해 며느리가 던진 승부수였던 겁니다. 제 얼굴이 고춧가루 범벅이 된 건 그녀에게는 그저 부수적인 피해, 아니 오히려 통쾌한 복수였겠지요. 방문이 닫히고 마당에는 저와 수진이만 남았습니다. 찬 바람이 휑하니 불어와 젖은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눈 좀 떠봐. 수진이가 울먹이며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나 괜찮다. 근데 억울해서 못 살겠다. 저것들이 나를 바보로 아나봐. 엄마, 나도 봤어. 아까 대야 엎기 직전에 언니 팔꿈치 각도. 그거 실수 아니야. 일부러 민 거야. 내가 가만 안 둬. 수진이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 여우 같은 며느리의 콧대를 꺾어놓지 않으면 평생 제가 저 아이 소나귀에서 놀아날 게 뻔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남편과 아들이 며느리를 위로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이거 과일 좀 먹어라. 놀라서 당 떨어졌겠다. 고마워요. 아버님 덕분에 살았어요. 하하호호 웃음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밖에서 고춧가루 범벅이 되어 치우고 있는데 며느리는 안에서 시아버지 비위나 맞추며 놀고 있다니. 두고 봐라.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김영자가 아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수진아, 너 아까 언니 휴대폰 봤지? 볼링장 문자 응 봤지? 180점 쳤다며. 그거 지금 터트리면 안 돼. 남편이랑 네 오빠는 안 믿을 거야.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오늘 저녁에 내가 기가 막힌 작전을 하나 짤 거다. 너는 내 장단만 맞춰. 제 비장한 표정에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엄마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장의 하이라이트인 보쌈을 먹을 시간이었죠. 며느리는 상 차릴 때가 되자 쭈뼛쭈뼛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우비는 벗어던지고 다시 그 하얀 니트 차림으로 아주 말끔한 모습이었습니다. 제 얼굴은 아직도 얼얼한데 말이죠. 어머님, 저 좀 진정됐어요. 상 차리는 거 도울게요. 죄송해서 어떡해요 됐다. 손목 아프고 가슴 벌렁거린다는 애가 무슨 그릇을 나르냐 또 엎어서 내 등짝에 국 쏟으려고. 그냥 앉아 있어라. 제가 차갑게 쏘아붙이자 며느리는 내하며 못 이기는 척 냉큼 식탁 상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얄미운 것도 정도가 있지. 정말 꼬리가 9개 달린 불려우가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고 웃으며 보쌈 고기를 썰었습니다. 많이 먹어둬라. 세아가 그게 네 마지막 만찬이 될지도 모르니까.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돼지고기 수육과 방금 담근 김장 김치가 올라왔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돼지고기 수육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갓 버무린 붉은 겉절이와 노란 배추 속 그리고 탱글탱글한 제철 굴까지 1년 중 가장 고생스럽지만 또 가장 입이 호강하는 김장날 저녁상이었지요. 하지만 제 입안은 까끌까끌한 모래를 씹는 듯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얼굴은 아까 뒤집어 쓴 고춧가루 때문에 여전히 화끈거렸고 속은 며느리의 가증스러운 연기 때문에 불타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님 고기 너무 잘 삶아졌다. 잡내가 하나도 안 나요. 역시 어머님 솜씨는 대한민국 최고라니까요.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말끔한 얼굴로 콧소리를 내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까 울고불고 난리를 치던 그 사람은 어디 가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며느리 코스프레를 하고 있더군요. 오른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며 고기 한 점을 집어 상추에 올리더니 아프다는 왼손은 식탁 아래로 쏙 감춘 채 입만 오물거렸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더라. 제가 뼈 있는 농담을 던졌지만 눈치 없는 남편은 허허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럼 우리 며느리 오늘 고생했는데 많이 먹어야지 여보. 당신도 좀 먹어. 애한테 눈치 주지 말고. 남편은 큼지막한 고기 한 점을 며느리 밥그릇에 얹어 주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배추 100포기와 씨름한 건 나인데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며느리 타령만 하는 남편이 얄미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아까 고춧가루 뒤집어 써서 입맛도 없으시다는데 새언니 챙기기 전에 엄마 물이라도 한 잔 떠다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수진이가 쏘아붙였습니다. 수진이는 식사 시작부터 며느리를 노려보며 밥알을 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날카로웠지요. 아유, 아가씨. 제가 떠다 드릴게요. 어머님 물 드세요. 며느리가 엉덩이를 들썩이며 일어나려 하자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앉아 있어요. 손목 아프다면서 물병은 어떻게 들려고 또 엎어서
이번엔 엄마한테 물세례하게. 수진이의 말에 식탁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아들 민호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인상을 썼습니다. 야, 박수진. 너 말 좀 곱게 못하냐? 형수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사람 무안을 줘? 밥 먹을 때는 걔도 안 건드린다는데. 오빠나 조용히 해. 오빠는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지. 오늘 하루 종일 엄마가 무슨 꼴을 당했는지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남매 간의 언성이 높아지자 남편이 밥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만들 해. 밥상머리에서 뭐하는 짓들이야. 1년 만에 김장해서 다 같이 모였는데 니들 싸우는 꼴 보려고 내가 이 고생을 했나? 당신이 무슨 고생을 했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아이들을 진정시켰습니다. 됐다. 다들 그만하고 밥이나 먹어. 수진이 너도 그만해라 하지만 저는 식탁 아래로 수진이의 발을 툭 쳤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기다려라는 신호였죠. 수진이는 입을 꾹 다물었지만 시선은 며느리의 오른편에 놓인 최신형 스마트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중반으로 접어들 무렵 며느리의 긴장이 좀 풀렸나 봅니다. 어머님, 저 쌈 하나 싸드릴까요? 아까 너무 죄송해서. 며느리가 상추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습관이란 게 참 무서운 법이지요. 쌈을 싸려면 양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며느리는 무심코 왼손으로 상추를 받치고 오른손으로 고기와 쌈장을 얹었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물 흐르듯 유연했습니다. 손목을 돌려 상추 끝을 접어 올리는 그 스냅 아프다던 손목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각도였습니다. 수진이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식탁 위에 올려둔 며느리의 휴대폰이 징징하고 진동했습니다. 며느리는 쌈을 싸다 말고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더 빨랐습니다. 언니 전화 왔나 봐요. 수진이가 낚아채듯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 아가씨. 그거 줘요. 내 사생활이에요. 며느리가 기겁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평소에 나긋나긋한 목소리가 아니라 찢어질 듯한 고음이 튀어나왔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그녀는 쌈을 싸고 있던 왼손을 쭉 뻗어 수진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 언니. 수진이가 며느리의 왼손을 쳐다보며 씩 웃었습니다. 며느리의 왼손은 수진이의 팔목을 아주 강력한 악력으로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파스를 붙인 그 손목으로 말입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황급히 손을 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모두가 그 장면을 목격했으니까요. 지은아, 너 손목 괜찮아? 아까는 젓가락도 못 들겠다고 하더니 힘이 장사네. 아들 민호조차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더듬거렸습니다. 아니 너무 놀라서. 나도 모르게 급하니까. 초인적인 힘이 나왔나 봐. 말도 안 되는 변명에 남편마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초인적인 힘이라. 근데 언니, 이 문자 내용은 뭐예요? 아까부터 계속 알림이 뜨던데. 수진이는 휴대폰 잠금 화면에 뜬 알림창을 모두가 볼 수 있게 들어 올렸습니다. 강남 킹핀 볼링장. 최지은 회원님, 오늘 오전 180점 달성 축하드립니다.
적립 포인트 500점 확인하세요. 다음 주 예약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밥 씹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며느리의 얼굴은 붓다 못해 터질 듯 달아올랐습니다. 볼링? 오늘 오전? 민호가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이거 스팸 문자야. 요즘 광고 문자가 얼마나 지능적으로 오는데. 내가 볼링을 쳤을 리가 없잖아. 나 오늘 결혼식 갔다니까. 며느리는 필사적으로 부정하며 휴대폰을 뺏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요리조리 피하며 휴대폰을 제게 넘겼습니다. 엄마, 이거 봐봐. 시간도 딱 오늘 오전 11시야. 결혼식 갔다는 시간에 볼링장에서 180점을 쳤다는데 손목 다쳐서 젓가락도 못 드는 우리 새언니가. 저는 휴대폰을 받아들고 며느리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세아가 스팸 문자라고? 그럼 확인해 보면 되겠네. 네 휴대폰 비밀번호 뭐니? 열어서 통화 목록이랑 카드 결제 내역 보면 다 나올 거 아니냐. 어머님, 너무하세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사생활을 이렇게 캐셔도 돼요? 저 못 믿으시는 거예요? 며느리는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억울하다는 듯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남편 박상철 씨는 이 상황에서도 며느리 편을 들고 싶어 안달이 난 눈치였습니다. 여보, 애가 아니라잖아. 스팸일 수도 있지. 뭘 그걸 가지고 밥 먹는데. 취조를 하고 그래. 당신은 입 다물어요. 지금 이게 스팸인지 아닌지 내가 밝혀낼 테니까. 저는 단호하게 남편을 제압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아가, 네가 정 그렇게 억울하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이 손목 돌려봐라. 아까 머리 묶을 때처럼 휙휙 돌려보라고. 내가 아까 마당에서 네가 몰래 머리 묶고 셀카 찍는 거 다 봤다네. 뭐 보셨다고요? 며느리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그래, 봤다. 파스 붙인 손으로 아주 잘도 묶더구나. 그리고 지금 당장 네 SNS 들어가 보자. 수진아, 너 네 폰으로 언니 인스타그램 들어가 봐라. 설마 거기에도 거짓말을 해놨겠니? 제 말에 수진이가 아차 맞다 하며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안 돼 하고 비명을 지르며 수진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찾았다. 수진이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텔레비전 쪽으로 돌려 보였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은 텔레비전이랑 연결이 되더군요. 수진이는 능숙하게 화면 미러링 기능을 켰고 거실의 커다란 65인치 텔레비전 화면에 며느리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대문짝만하게 떴습니다. 오늘의 기록. 드디어 180점 돌파. 스트라이크 팡팡 터짐. 손목 스냅 예술이었음. 역시 난 운동 천재인가 봐. 키읔키읔 해시태그 볼링 스타그램 해시태그 주말 취미 해시태그 스트레스 해소 해시태그 시댁 가기 전 힐링 해시태그 김장실 타그램. 화면 속 영상에는 익숙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하얀 캐시미어 코트를 벗어두고 몸에 딱 붙는 운동복 차림의 며느리가 볼링공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힘차게 도움닫기를 하더니 아주 완벽하고 역동적인 자세로 공을 굴렸습니다. 공은 레인을 따라 시원하게 굴러가 핀 10개를 와장창 쓰러뜨렸습니다. 예스. 봤어? 봤어? 나 완전 잘해.
영상 속 며느리는 펄쩍펄쩍 뛰며 환호성을 질렀고 카메라를 향해 V자를 그리며 윙크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그녀가 하이파이브를 하는 손이 바로 그 아프다던 왼쪽 손이었다는 겁니다. 파스는커녕 손목 보호대 하나 없이 아주 멀쩡하고 튼튼해 보였습니다. 게시물 업로드 시간은 5시간 전, 우리가 한창 배추를 씻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해시태그가 압권이었습니다. 해시태그 시댁 가기 전 힐링, 해시태그 김장 싫다그램.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속 며느리의 경쾌한 웃음소리만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허 남편 박상철 씨는 입을 벌린 채 다물지 못했습니다. 들고 있던 젓가락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냐? 아들 민호는 배신감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내는 결혼식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아프다고 쇼를 하며 자기 엄마 얼굴에 고춧가루 물까지 엎었는데 정작 본인은 볼링장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다니. 지은아, 너 결혼식 갔다며. 손목 다쳤다며.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저는 천천히 며느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서슬 퍼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아가 설명해봐라. 이게 결혼식이냐? 이게 아픈 손목이냐? 내가 김장하러 오라고 사정할 때 너는 볼링장에서 희희낙낙하고 있었니? 그러고 와서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픈 척, 약한 척, 온갖 가증스러운 연기를 해? 대답 안 하니? 내 얼굴에 고춧가루 쏟은 것도 손목 힘 풀려서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그런 거지. 하기 싫어서, 짜증나서. 제 호통에 며느리가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바들바들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잘못했어요. 뭐가 잘못인데? 볼링 친 거? 아니면 거짓말하고 시댁 식구들 농락한 거? 전부 다요. 흑흑 사실은 김장하기가 너무 싫었어요. 친구들은 다 시댁에서 김치 사 먹는다는데 왜 저만 와서 고생해야 하나 억울해서. 그래서 꾀병 좀 부리면 넘어갈 줄 알았어요. 며느리의 실토에 남편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라면 끔찍이 아끼던 그였기에 배신감이 더 컸을 겁니다. 너 내가 널 얼마나 예뻐했는데. 아프다고 해서 내가 마누라한테 소리까지 질러가며 널 감쌌는데 날 바보로 만들었어? 남편이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야, 최지은, 너 진짜 너무하다. 우리 엄마 무릎 다 나간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기만해? 내가 너 힘들까봐 옆에서 얼마나 눈치를 봤는데. 아들 녀석도 폭발했습니다. 집안 꼴이 아주 볼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소란을 잠재워야 했습니다. 단순히 화풀이로 끝낼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다들 조용히 해라. 제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하자 씩씩거리던 두 남자와 흐느끼던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민호, 너도 잘한 거 없다. 마누라가 거짓말하는지 참말하는지도 모르고 엄마가 아프다는데도 마누라 편만 들었지? 그게 효자냐? 등신이지. 아들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당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지만 앞뒤분간은 하고 편을 들어야지. 내가 40년을 당신 밥해 먹이고 살았는데
오늘 하루 온 며느리 말만 믿고 나를 쥐잡듯 잡았어? 내 얼굴 봐요. 이 꼴을 하고 있는데도 당신은 며느리 손목 걱정만 했지? 제 말에 남편은 얼굴을 붉히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노망이 났나 봐. 진짜 몰랐어. 마지막으로 저는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아가 고개 들어라. 며느리가 쭈뼛쭈뼛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장이 다 번져서 판다. 곰이 따로 없더군요. 김장하기 싫을 수 있다. 요즘 젊은 애들 다 사먹는 세상에 와서 배추 씻고 양념 바르는 거 힘들겠지.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말을 하든가 아니면 적어도 와서 신용이라도 성에 있게 했어야지. 너는 오늘 우리 가족 모두를 속이고 기만했어. 그게 제일 나쁜 거야. 노동이 힘든 게 아니라 네 마음보가 고약한 게 문제란 말이다.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식탁 옆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 당당하던 강남 며느리의 자존심은 온데간데 없었죠. 수진이는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보며 콧방귀를 꼈습니다. 이제 와서? 아까 나한테 눈 부라릴 때는 언제고. 수진이 너도 그만해. 언니 무릎 꿇었잖아. 제가 수진이를 말렸습니다. 속은 시원했지만 그렇다고 며느리를 내쫓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제 참교육은 끝났으니 마무리를 지어야 할 때였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훌쩍이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격정적인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고요함 같았죠. 저는 식어버린 수육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어나라. 세아가 무릎 아프다 아니에요. 저 벌 받아야 해요. 어머님 얼굴 그렇게 만든 거 천벌 받을 짓이었어요. 며느리는 일어나지 않고 계속 울었습니다. 아까의 가식적인 눈물이 아니라 이번에는 진짜 부끄러움과 후회의 눈물 같았습니다. 그래, 네가 잘못한 건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 아들이랑 이혼시킬 수도 없고 널 내쫓을 수도 없잖니. 우리는 가족이니까. 가족이라는 말에 며느리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지은아, 너 김장이 왜 힘든 줄 아니? 단순히 배추가 무거워서가 아니야. 내 새끼들, 내 가족들 1년 동안 먹일 음식이라서 혹시나 맛이 없을까, 상할까 정성을 쏟아붓느라 힘든 거야. 나는 네가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 옆으로 다가가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휴지를 꺼내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나도 시집 와서 시어머니한테 호되게 당하면서 김장 배웠어. 그때는 도망가고 싶었는데 세월 지나고 보니 그 김치 덕분에 우리 식구들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웃고 떠들 수 있었더라. 오늘 너한테 바란 건 일꾼 노릇이 아니었어. 그냥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맛있는 거 나눠 먹는 식구의 정을 나누고 싶었던 거야. 제 진심 어린 말에 며느리는 어머님하고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당신 마음도 모르고. 남편이 머쓱하게 사과했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 형수만 챙기느라. 엄마 힘든 거 몰라줘서. 아들도 눈시울이 붉어져서. 말했습니다. 알면 됐다.
앞으로 잘하면 되지. 저는 며느리를 일으켜 세워 의자에 앉혔습니다. 자, 다들 밥 먹다 말고. 이게 무슨 청승이냐? 고기 다 식겠다. 밥이나 먹자 세아가. 너도 눈물 닦고. 밥 먹어 볼링 180점이나 쳤으면 배고플 거 아니냐? 제 농담에 수진이가 푸하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도 민망한지 피식 웃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네, 어머님. 정말 맛있게 먹을게요. 그리고 내일 뒷정리는 제가 다 할게요. 설거지도 청소도 다요. 진짜예요. 그래. 그래야지. 공짜 밥이 어디 있냐? 내일 아침부터 넌 아주 죽었다고 복창해라. 배추 찌꺼기 치우는 게 김장보다 더 힘든 거 알지? 네. 각오하고 있어요. 며느리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비로소 식탁의 분위기가 훈훈하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시작은 거짓말과 갈등으로 얼룩졌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서로의 속마음을 확인하고 껍데기를 벗어던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다시 수육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내숭은 집어치우고 입을 크게 벌려 쌈을 싸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훨씬 보기 좋았습니다. 언니, 근데 볼링 진짜 잘 치더라. 폼이 아주 선수던데? 수진이가 툭 던지자 며느리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사실 대학 때 볼링 동아리였어. 나중에 아가씨랑 어머님이랑 다 같이 볼링장 한번 가요. 제가 강습해 드릴게요. 오, 좋아. 대신 게임비는 언니가 내는 거다. 당연하지. 내가 쏠게. 시누이와 올케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소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캬, 좋다. 이게 사는 거지. 여보, 내년 김장 때는 내가 배추 다 절일게. 당신은 양념만 해말이나 못하면 내년에 두고 볼 거예요. 저는 핀잔을 주면서도 슬쩍 남편의 잔에 술을 채워주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수원 매산로의 우리 집 불빛은 따뜻하게 타올랐습니다. 고된 노동과 갈등 뒤에 찾아온 평화는 그 어떤 보약보다 달콤했습니다. 며느리는 식사가 끝난 후 정말로 팔을 걷어붙이고 설거지통 앞에 섰습니다. 그 하얀 손에 고무 장갑을 끼고 그릇이 깨질세라 뽀득뽀득 닦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렇게 부대끼며 가족이 되어가는 거지. 저는 베란다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찬 바람이 불었지만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흘린 땀과 눈물이 내일의 단단한 가족애로 발효되기를 바라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을 두드리는 환한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배추와 씨름하고 며느리와 심리전까지 벌였으니 몸이 성할 리가 없었지요. 아이고, 허리야, 누가 밟고 지나간 것 같네. 끙끙거리며 이불 밖으로 나오는데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남편이 물 마시는 소리려니 했겠지만 오늘은 도마에 칼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였습니다. 설마. 저는 부스스한 머리를 대충 쓸어 넘기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부엌에는 며느리 지은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화려했던 강남 사모님 스타일은 어디 가고 머리를 질끈 묶은 채 화장기 없는 민낯으로 아침상을 차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세아가 네가 웬일이냐?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헤헤. 제가 어제 약속했잖아요. 뒷정리랑. 아침은 제가 다 한다고요. 어머님은 앉아 계세요. 콩나물국 끓였는데. 간 좀 봐주실래요? 며느리가 국자를 내밀었습니다. 한 입 맛을 보니 멸치 육수를 진하게 우려낸 솜씨가 제법이었습니다. 시원하고 칼칼한 게 어제 마신 술이 확 깨는 맛이었지요. 오냐, 시원하다 맛이 괜찮네. 제 칭찬 한마디에 며느리의 얼굴이 꽃처럼 활짝 피어났습니다. 다행이다. 어머님 입맛 까다로우셔서 걱정했거든요. 민호 씨랑 아버님도 다 깨웠어요. 얼른 식사해요. 식탁 위에는 콩나물국과 어제 남은 수육 그리고 갓 지은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어제 난장판이 되었던 거실과 마당이 말끔하게 치워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아가 마당 정리도 네가 다 했니? 그 많은 쓰레기를? 네. 새벽에 일어나서 민호 씨랑 같이 싹 치웠어요. 배추 찌꺼기도 다 내다 버리고요. 저 잘했죠? 며느리는 칭찬해달라는 강아지처럼 눈을 반짝였습니다. 어제의 그 얄미운 여우는 온데간데 없고 기특한 며느리만 있더군요. 그래, 고생했다. 삭신이 쑤실 텐데. 용안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아침을 먹었습니다. 어제의 살벌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식탁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남편은 며느리가 끓인 국을 2그릇이나 비우며 엄지를 치켜 세웠고 수진이도 옳게 언니 요리 좀 하네 하며 인정해 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김치 배분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치통에 꾹꾹 눌러 담은 김치를 차 트렁크에 싣는 일이었지요. 어머님, 저 김치 많이 가져가도 되죠? 친구들한테 어머님 김치 자랑했더니 다들 맛 좀 보여달라고 난리예요. 그래, 가져가라. 어차피 니들 먹으라고 한 건데. 뭐 대신 가서 밥 잘 챙겨 먹어라. 저는 스티로폼 박스에 김치를 가득 담아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신이 나서 박스를 나르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옆집에 사는 박 여사였습니다. 동네 소문이랑 소문은 다 내고 다니는 확성기 같은 여자죠. 아이고, 영자 형님. 김장 다 했어? 어젯밤에 무슨 난리가 났던데? 집 무너지는 줄 알았어. 박 여사가 대문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제 제가 소리 지르고 남편이 고함친 소리가 담장을 넘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아, 왔어? 그냥 뭐 식구들끼리 이야기 좀 하느라 그랬지. 제가 민망해서 얼버무리는데 박 여사의 눈길이 며느리에게 꽂혔습니다. 어머, 며느리 왔네. 아이고, 서울 며느리라. 그런가 얼굴이 뽀얗네. 김장 김치는 시어머니가 다 담그고 며느리는 와서 챙겨가기만 하나 봐. 세상 참 좋아졌어, 그치? 박 여사의 말에 뼈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자기 며느리는 착해서 김장 다 돕는데 너네 며느리는 뭐 하냐며 은근히 저를 긁던 여자였거든요. 제가 발끈해서 한마디 하려던 찰나 며느리 지은이가 앞으로 쓱 나섰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옆집 사신다는 그 미인 아주머니시구나. 어머님께 말씀 많이 들었어요.
며느리는 특유의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박 여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박 여사는 며느리의 화려한 미모와 미인이라는 칭찬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래, 내가 옆집 살지 아주머니. 어제 저희가 좀 시끄러웠죠?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 김치 맛에 너무 감동해서 막 소리를 질렀지 뭐예요. 세상에 백화점 식품관명인 김치보다 100배는 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나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호호호. 며느리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싸운 게 아니라 김치 맛에 감동해서 잔치를 벌였다니 기가 막힌 임기응변이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맛있어? 그럼요. 아주머니도 맛 좀 보실래요? 어머님, 우리 옆집 아주머니 맛보시게. 조금만 드려도 되죠? 며느리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방금 포장해둔 김치통 하나를 척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박 여사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이거 귀한 건데. 아주머니니까 특별히 드리는 거예요. 드시고. 피부 더 고와지세요. 박 여사는 얼떨결에 김치통을 받아들고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의 페이스에 완전히 말려든 것이죠. 그래, 고맙다. 잘 먹을게. 네,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봬요. 며느리가 손을 흔들며 배웅하자 박 여사는 홀린 듯이 대문을 나갔습니다. 며느리의 등 뒤에서 저는 웃음을 참느라 배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아예 마루에 엎드려 크크거리고 있었고요. 세아가 너 진짜 여우다. 여우 어떻게 저 여편네를 한 방에 보내냐? 제가 배를 잡고 웃으며 말하자 며느리는 찡긋 윙크를 날렸습니다. 어머님, 여우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내 편일 때는 든든한 법이죠. 저 아줌마 다시는 어머님한테 깐족거리지 못하게 제가 확실하게 길을 죽여놨어요. 저 잘했죠? 그래, 잘했다. 아주 속이 다 시원하다. 이게 바로 그 사이다라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얄밉기만 했던 며느리의 여우짓이 우리 편을 위해 쓰이니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더군요. 모든 짐을 싣고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수진이가 차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엄마 갈게요. 몸살 나지 않게 약 챙겨 드시고 푹 쉬세요. 아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운전 조심하고 도착하면 전화해라. 엄마, 나도 갈게. 다음 주에 와서 남은 거 도와줄게. 수진이도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며느리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등 뒤에서 뭔가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예쁘게 포장된 작은 상자와 봉투였습니다. 이게 뭐냐? 어머님, 이거 핸드크림이랑 스파 이용권이에요. 어제 제가 보니까 어머님 손이 너무 거칠어져서 마음이 아팠어요. 이거 바르시면 손이 보들보들해진대요. 그리고 스파는 다음 달에 저랑 같이 가요. 제가 풀코스로 쏠게요. 스파? 목욕탕 말이냐? 네, 마사지도 받고 피부 관리도 받는 곳이에요. 가서 피로 싹 풀고 맛있는 것도 먹고 데이트해요. 우리 며느리는 제 거친 손을 자신의 따뜻한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저 용서해 주시고 가족으로 품어주셔서 감사해요. 저 진짜 앞으로는 꾀부리지 않고 잘할게요. 대신 어머님도 너무 고생만 하지 마시고 저랑 놀러도 다니고 그러세요. 네.
진심이 담긴 며느리의 눈망울을 보자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그래, 이 아이도 누군가의 귀한 딸이고 이제 막내 식구가 된 어린아이지.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는 거야. 그래, 알았다. 다음엔 볼링장도 가자며 가서 180점 치는 솜씨 좀 보자꾸나. 네. 좋아요. 어머님, 제가 스파르타로 가르쳐 드릴게요. 허허, 이거 무서워서 가겠나. 우리는 모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찬 바람이 부는 초겨울의 골목길이었지만 그 웃음소리가 주변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손을 내밀어 흔드는 며느리의 밝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차는 멀어지고 다시 집 마당에는 저와 남편 둘만 남았습니다. 고요해진 집이 조금은 쓸쓸하게 느껴질 법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은 꽉 찬 듯 든든했습니다. 여보, 들어가요. 춥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영감, 우리 며느리 참 별나죠? 별나지. 아주 보통 내기가 아니야. 근데 당신 닮아서 야무진 구석도 있네. 옆집 박 여사 꼼짝 못하는 거 봤어? 내가 다 통쾌하더라. 남편의 말에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나를 닮았다니. 하긴 여우 같은 며느리나 곰 같은 시어머니나 결국 한솥밥 먹으며 부대끼다 보면 서로 닮아가는 게 가족인가 봅니다. 마당 한구석에 남겨진 김장 독들을 보았습니다. 저 김치들이 겨우내 익어가며 깊은 맛을 내겠지요. 우리 가족의 관계도 저 김치처럼 때로는 맵고 짜고 시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깊고 그윽한 맛을 내는 진국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김장은 정말 잊지 못할 전쟁 같은 날들이었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서로의 껍질을 깨고 진짜 식구가 되었습니다. 여우 며느리 지은이가 앞으로 또 어떤 사고를 칠지, 어떤 여우짓으로 제 뒷목을 잡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 없습니다. 그 여우짓마저도 사랑스럽게 봐줄 수 있는 내공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엔 그 여우가 제 편이 되어줄 거라는 걸 아니까요. 지은아, 다음엔 진짜 볼링 한 게임 치자. 시어머니의 손맛이 뭔지 보여주마. 저는 하늘을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맑게 갠 파란 하늘이 마치 우리 가족의 앞날처럼 시원해 보였습니다. 김장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우리 집의 일상은 다시 시작됩니다. 드라마는 여기서 막을 내리지만 우리네 가족 이야기는 앞으로도 쭉 계속됩니다. 따뜻한 밥 한 끼에 김치 한 점 올려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